안녕하세요. 포효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손해배상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소득, 과실,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건에서는 개호가 불가능하고 향후치료비 역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는 소득, 과실, 위자료인데요. 일단 교통사고에서 소송 후에 합의 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기준과 소송 시 지급기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시는 표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 소송에서의 지급 기준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한 표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액의 유무와 위자료 지급 금액인데요. 소송 외적으로 합의 시에는 약관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 수입이 산정이 됩니다. 소위 세후급여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위 세전급여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 산정액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소송 후에 합의를 할 경우 최대 위자료액이 8천만 원이지만 소송을 통하면 1억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높은 경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등 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산정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후의 합의나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관해 가급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실수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수준을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은 사망 직전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보험사에서도 소득을 가지고 깎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소외 합의 시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원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현격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1,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할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750만 원 선에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4분의 1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일실수입 또한 높아지는데요. 월 1,000만 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고 정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24억 가까이 일실수입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깎이면 무려 6억 가까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망인분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전급여액 혹은 세후급여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수준 산정에 다툼이 거의 없지만 사업소득자일 경우 보험사에서 각종 사정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손해배상액을 줄여서 주장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막바로 소송이 들어올까를 염려해 부당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소송에 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의 부당한 주장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할 것입니다. 둘째는 보험사의 부당한 과실비율 주장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대폭 높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당하게 인정돼야 하는 과실비율과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의 차이가 20에서 30%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 경우 통상 손해액이 3억에서 4억 정도에 이르곤 하는데 3억이라 가정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과실 분쟁에서 소송으로 간다는 카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부당한 과실비율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누적된 판례를 제시하며
과시 비율을 제출하는데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궤변을 누르게 되면 변호사들은 막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손해액이 3억인 사건의 연 12%의 지연이자는 3,600만 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외 합의의 경우 8천만 원이 한계지만 소송의 경우 1억 원까지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있으면 수준 높은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방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에 플러스 협상 능력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더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 합의 사건을 진행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위 특임 제도를 운운하며 실제 손해액의 80에서 90%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전문 변호사들은 합의액을 낮추는 부당한 합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변호사에게 합의 사무를 맡기게 되면 특임 제도로 10에서 20%의 손해를 볼 수 있고 여기에 과실 비율에서 20% 정도 추가적인 양보가 이루어졌었다면 총 30에서 40%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분이 직접 혹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사와 적정 금액에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사지마비사고 등 중대한 사고의 경우 누가 어떻게 사건에 접근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수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에는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